네, 여러분들 도윤수입니다. 벌써 날씨가 차가운 겨울이네요. 좀 더 추워진 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오늘은 1억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떠들어 보려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1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로 화폐 가치가 날아가버린 요즘도, 조선시대 과거에도, 돌멩이 두드리던 구석기 시대에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숫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돈 조금 모았다 어깨 한번 세울 만한 금액, 부동산에 한 발자국 찍어볼 수 있는 여건의 숫자 1억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누구나 쉽게 가질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정도를 모으셨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든 충분히 고생하셨고 잘 해내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1억을 모은다는 게 앵간히 하드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몇 년간 개같이 모으고 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여행이든 명품 가방이든 카푸어든 허세든 간에 뭐가 되었건 큰 지출들을 어지간하면 배제한 채로 몇 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만 절약해야지 저축해야지 하지만 막상 여행도 안 가고 비싼 것도 안 먹고 차도 집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살거나 아예 없는 채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되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당장 저만 해도 한번 차를 몰아본 다음에 다시 대중교통으로 지옥철이나 이런 것들을 버틴다든지 오래 서 있어야 된다든지 날씨에 민감하고 신경 쓰면서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시절을 오래 버틴다는 게 또 끔찍하기도 하거든요. 말만 쉽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반대로 현재의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의 어떤 가치를 끌어와서 미리 지금의 행복한 감정과 맞바꾼다고 보거든요. 당장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행복하지만 몇 년 뒤 미래에 내가 그 돈으로 행복할지 아닐지 현재에는 알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쓰면 행복해지는 것은 눈으로 보고 곧바로 경험할 수가 있기에 미래의 기회보다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배달 한번, 여행 한번 가는 것이 각각의 지출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작은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다는 게 진짜 문제여서 굴리던 눈덩이가 더 쉽게 날아가기도 하죠. 월마다 결제되는 각종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들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의식하지 못할 때 계좌가 점점 홀쭉해지기도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투자하면 시간과 복리로 인해 더 큰 돈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비용을 지금 나의 현재에 쓰는 것이니까요. 1억이 통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읽어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축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일반적으로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다반사인데, 쓸 거 쓰고 월 100만원씩 저축해봤자 8년을 굴려야 하잖아요. 앵간한 인내심으로 달성하기가 진짜 서운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1억이 통장에 찍히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꾸준한 인내심, 그리고 큰 지출이 없는 생활이 단연간 이어져야만 하니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현실에 돌아서고 한숨 쉬고 하는데, 사실 이게 비단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모은다는 것, 즉 자본주의 게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게임의 룰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규칙은 리스크를 키우는 만큼 수익이 키워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를 질 게 없잖아요. 하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많이 쳐서 잘리는 정도이지 갖고 있던 재산에 손실을 보거나 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회사의 사장은 그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자본을 들여 투자를 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며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바로 직격탄 맞고 곧 자본 손실로 이어지는, 직장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CEO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무게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직장인보단 사장 대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게 되고, 건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를 여러 번 짊어져야 했을 거고, 또 공실이 된다든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든가 혹은 건물 가격이 내려간다면 즉슨 자본의 손실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열매가 수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건물을 매입했다가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다는 뉴스도 이런 리스크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노리스크 하이리턴은 세상에 없다는 게 이 게임의 제일 중요한 룰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건 성실하건 바쁘게 살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오늘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시드에 대한 큰 리스크를 가져갔느냐. 잘 아시겠지만 예적금은 위험이 없기에 리턴도 없고 주식은 정반대가 된 시장인 거죠. 극단적으로 코인 선물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청산이 되는 위험이 있지만 잘만 하면 몇 배, 몇십 배가 되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몰리기도 합니다.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이 공부나 자기개발로 월급을 늘리는 걸 먼저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연차를 쌓아 승진하는 것 외에 이직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고요. 부업으로 뭔가를 만들기도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등 감안하면 1억에 가까이 갈 만한 부업을 만들기에는 뭔가 빠듯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동안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운이 나쁘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던가 건강적인 부분이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이 제일 크리티컬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나 운이 나빠서 죽게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컨트롤할 수 없기에 약간의 행운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가족이 아프다든지 사기라든지 투자가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지출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나야만 쌓일 수 있는 금액이라서 또 생활비 비중도 무시하지 못하죠. 월급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다달이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면서 살기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차량이 있거나 자취를 해서 월세를 매달 감당해야 하거나 기름값에 유지비 세금 등 더욱더 버거워질 것이고 각종 생필품의 식비 이런 것들도 돈이 모이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차를 안 사고 자취를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나 학업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손해가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1억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나이에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도 생각해보면 돈을 모은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이벤트처럼 찾아오는 물가 상승은 뒤로 하더라도요. 소비 유혹이 예전에 비해 훨씬 강해진 점도 한몫하는데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예전에는 회원가입이나 결제 등 번거로운 과정들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안 사게 될 물건들도 요즘에는 간편 결제나 원클릭 한 방에 집 앞까지 로켓으로 배송되어 오고 배민이나 요기요, 각종 맛있는 음식들 천지에 SNS에서 유혹하는 광고들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각종 구독 서비스가 상당히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하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금액을 투자 없이 그러니까 1억을 복리가 아예 없이 올리 월급으로 모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년이 넘게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규칙을 전제로 놀아보는 플레이어로서의 전직 과정이지 않나. 또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한 도파민이지 않나. 너무 돈을 모으는 데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는 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1억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큰 판을 벌일 수가 있는데 특히 주식 투자 쪽이 그렇죠. 어떠한 종목을 사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덩치로 진입할 수가 있고 수익이 난다면 또 운이 좋게 장기 투자가 잘 되었다면 1, 2년치의 연봉을 끌어당겨서 더 빨리 경제적 자유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돈이기도 하니까요.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로 사기만 한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1억이 한순간에 2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1억까지는 너무 버겁지만 그 다음에 1억을 모으기에는 기존에 가진 돈이 큰 레버리지를 땡겨주기에 난이도가 확 쉬워지는 느낌이 들죠. 2억을 모은다면 3억까지는 더 쉬워지는 거고요. 예컨대 한강뷰 아파트 20억짜리를 가진 사람이 가만히 1, 2년만 지나도 몇 억씩 집값이 뛰어 버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처럼요. 물론 20억을 벌기까지는 너무 힘든 일이죠. 평생 못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눈덩이가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1억이 이제 시작이다. 부동산에 치면 코 묻은 돈이다 라고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평균 자산으로 비교해도 작지 않은 돈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달성한 사람이라면 부차적인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즉슨 현금 파이프라인을 직장 외에도 만들어 놓을 줄 안다는 것이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사느라 가장 큰 지출이 나가기도 하는데 돈을 불리는 방법은 욕심만 없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당장 S&P 500에 안전하게 박아놔도 연 10% 성장은 지난 과거가 증명해오듯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1000만원의 10%는 100만원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원이죠. 같은 퍼센트를 땡겨도 누군가는 알바 정도의 한 달을, 누군가는 3달치 직장인의 월급을 벌 수 있고 이것은 즉 시간을 그만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을 반복할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액수의 격차는 노동으로는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에 시드가 깡패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돈이 불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 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시간 안에 빠르게 돈을 모아 굴릴수록 그 차이가 급격하게 커진다는 건데요. 20살의 1억과 40살의 1억은 같은 1억이라도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20살이 모은 1억은 그 사람이 40살이 되었을 때 시간에 가산이 붙게 되지만 40살에 막 1억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20년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시점이기에 이것이 바로 조금이라도 빠르게 눈덩이를 굴려가야 하는 이유가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이런 기회들을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한 번 쓰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이니까. 뭐라도 바꿔놔야 그것이 앞으로 굴러가는 뭔가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7, 80대의 부자가 되는 것과 3, 40대의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아도 올라가는 서울 집값을 보아도 큰 덩치들이 굴러가며 생기는 복리 효과는 가히 월급에 비교하기가 가엾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1억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운 게 한 번에가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의 문제라서 어려운 거잖아요. 내일 당장 1억을 받을 수 있다면 어지간한 것들은 통제하고 돈을 향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7, 8년,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육각형으로 갖춰져야 모으기 쉽다고 해야 되나? 사람인지라 중간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모았을 때 무언가를 사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복리를 누리려면 계속 굴려야 하는데 첫 눈덩이를 굴리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해도 얼마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출이나 욕심을 잘못 부렸다가는 잘 굴러가다가 중간에 바스라지기도 쉽고 과감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축에 관해서는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전부 끊어버리고 어줍잖게 저축하는 척을 하기보다 월에 70% 이상 통장에 박아 넣으면서 독하게 마음 먹고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당겨야 뭔가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수입도 가능한 선에서 부업이든 투잡이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요. 여러 가지가 갖춰지고 또 조금의 운이 따라주어서 통장에 공 8개가 지키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